많은 사람은 세조를 떠올릴 때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빼앗은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억은 틀리지 않습니다. 세조의 출발은 분명히 피와 찬탈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료를 따라가면 오히려 그 뒤에서 세조의 진짜 정치가 시작됩니다. 세조는 왕이 된 뒤 더 서둘렀습니다. 찬탈로 얻은 왕위를 다시 뒤집히지 않는 질서로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좌를 차지한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다시는 이 자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편이 다룬 것은 단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의 입장에서 보면 단종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뒤에도 반대의 기억은 남아있었고 조정 안팎에는 여전히 세조의 정통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하, 반대하는 사람을 없앴다고 해서 반대하는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기억이 다시 모일 자리까지 없애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조를 겁 많은 왕으로 단순화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가 보여주는 것은 더 단순합니다. 세조는 이긴 왕이었지만 아직 안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세조 정권의 첫 기반은 훈구 공신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흔히 세조가 모든 권력을 혼자 쥐었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력을 함께 세운 공신 집단을 어떻게 다룰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공신은 왕을 떠받치는 기둥이면서 언제든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전하의 승리는 우리의 칼과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공이 조정에서 잊혀서는 안 됩니다. 공은 반드시 남긴다. 그러나 그 공이 왕권 위에 올라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훈구 체제는 단순한 포상 구조가 아닙니다. 세조가 공신에게 보상을 주면서도 동시에 국가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려 했던 보상과 통제의 구조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조의 폭력성을 단종과 사육신에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팩트를 따라가면 세조는 반대파를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육신 사건 뒤 집현전은 혁파되고 반대의 말과 글이 다시 모일 자리도 강하게 정리됩니다. 당장의 조정 질서는 하나여야 했다. 칼을 드는 자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다른 왕을 기억하게 만드는 말과 글도 위험하다. 이 대목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조를 질서를 중시한 왕으로 읽을 수도 있고 찬탈의 기억을 지우려 한 왕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분명합니다. 세조는 반대의 사람뿐 아니라 반대의 기억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경국대전은 성종의 안정과 함께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해는 절반만 맞습니다. 완성의 시간은 성종이지만 강한 추진의 시간에는 세조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전하, 이미 힘은 궁 안에 있습니다. 굳이 법전까지 이처럼 서두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힘으로는 오늘만 버틴다. 내일도 같은 나라를 만들려면 조문과 기준이 먼저 서야 한다. 전하의 승리가 한 번의 정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람의 충성보다 법의 줄이 더 촘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번 편의 논지가 선명해집니다. 세조는 칼로 왕이 되었지만 칼만으로 나라를 오래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를 예외적 폭력이 아니라 지속되는 질서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직전법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려운 토지제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나라 안에서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가, 누가 국가의 노구로 묶이는가를 다시 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전하, 공을 세운 자들이 나라의 녹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면 조정의 뼈대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잡는다. 나라의 녹은 왕권 아래에서 질서 있게 돌아야 한다. 그러나 전하, 이렇게 되면 물러난 관료와 그 집안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누군가의 익숙한 몫이 줄어들어도 지금 필요한 것은 느슨한 인정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다. 이 대목에서 설명을 조금 붙여야 합니다. 직전법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훈구 관료 체제를 더 안정적으로 붙들어 두기 위해 꺼내든 통치 도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1460년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했고 현직 관료 중심으로 토지 수조권을 재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보장을 잇는 쪽의 반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조치를 왕권 강화의 제도화로 읽을 수도 있고 공신과 고위 관료 체제를 더 안정시키는 선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편은 두 해석을 모두 보되 최소한 직전법은 그냥 어려운 경제 제도라는 통념만큼은 넘어서 보자는 쪽으로 갑니다.
만약 세조 체제가 여기서 완성되었다면 이야기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1467년 이시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세조 집권 정책과 중앙의 통제 강화가 지방에서 어떤 반발을 낳았는지 보여줍니다. 한양의 장부와 교지 몇 장이 어찌 이 땅의 칼과 사람을 모두 묶는단 말인가? 전하, 북방은 아직 전하의 질서를 자기 질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난은 세조의 나라가 아직 승리와 통치 사이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조는 여기서 다시 확인합니다. 통치란 한 번 이기는 일이 아니라 이긴 질서를 끝없이 재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두 얼굴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된 사람, 다른 하나는 그 승리를 법과 장부, 공신과 군사체계로 굳히려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얼굴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의 앞과 뒤였습니다. 칼로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은 나라가 다시 흔들리지 않게 묶어야 한다. 세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차지한 사람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왕위를 오래가는 체제로 바꾸려 했습니다. 결국 성종의 안정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세조가 피와 공신, 법전과 장부로 만들어 놓은 질서 위에서 가능해진 안정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성종은 왜 가장 안정된 왕처럼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안정은 누구의 피와 제도 위에서 가능해졌을까요?